정부가 사드 배치를 성주 롯데골프장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또 새누리당과 정세균 의장 간의 대립으로 시끄러운 정치권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드 제3부지가 결정됐는데요. 이 내용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성주 골프장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성산 포대에 비해서 어떤 이점이 있는 겁니까? 성주 골프장은 해발고도 68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존 성주 포대에 비해서 한 20m 이상 더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레이더가 최소 5도 이상 하늘을 향해 있어서 전자파 영향을 받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진입로 등 사실상 기반 시설을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큰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유해성 논란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지리적 요건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김천 주민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체에 정말 안전한 건지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그 성주 골프장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성주 포대에 비해서 일단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고 또한 주변이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서 그만큼 전자파 논란에서는 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드 레이더는 뭐 아시다시피 X밴드라는 그런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레이더 빔이 사람이나 참외밭에 그야말로 가까운 곳에 있어서 직접 닿으면 물론 이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은 일단은 이런 것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지역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런 전자파 피해는 없고요. 또한 이제 레이더가 지상으로부터 5도의 각도를 유지한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일반 민간인들한테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사드 레이더는 레이더 빔이 지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을 향해 있어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서 저 공중을 향해 있어서 이러한 전자파 영향이 사실상은 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이 연이은 도발을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뭐 해고산 역할로 핵무장론까지 제기가 된 그런 상황인데 사드가 핵심적으로 이제 북한 도발 위협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이 핵과는 비교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사실 핵이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드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핵을 탑재한 적의 탄도미사일을 유혹하는 유격 수단으로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방어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사드만으로는 북한의 이런 예를 들어 핵을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유혹하는 데는 사실상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SLBM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또 해상에 SM-3라는 또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한 수도권 인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드의 방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제2포대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는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드를 포함해 이제 다각적인 방위 태세가 필요하다는 얘긴데요. 지금까지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스튜디오엔 전문가 두 분이 이제 나와 계신데 정치권 입장도 좀 알아보죠. 일단 야권에서는 제3부지 결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기존처럼 사드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기에는 동력이 조금 떨어진 측면도 있죠. 네, 그렇죠. 이제 그 사이에 변화가 뭐냐면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 여론이 처음에는 50%가 좀 안 됐었는데 그래서 찬성이 반대보다 약간 넘은 수였는데 찬성론이 또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의식 안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안보에 대해서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데 이번에 하여튼 요번에 근데 이제 그 최적지를 이제 바꾼 셈 아닙니까? 성산포대에서 이제 거기로 이제 롯데 골프장으로 바뀐 셈인데 79일 만에 이제 바뀌었는데 그래서 어떻든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첫 단추가 잘못 깬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당히 민감한 데다가 또 주민들이 다수가 이제 반대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처음부터 잘해야 설득이 가능한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설득이 제대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건데 앞으로 어쨌든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또 정치권의 갈등이 좀 적게 해서 제대로 배치되는 쪽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오늘 국방부는 성주 골프장에 대해서 사드 부지 공식 선정 발표가 아니라 지자체장에 대한 설명이라는 형식을 취했거든요. 예. 이 얘기는 성주에 이어서 김천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거라고 하지만 사실상 졸속적인 사드 부지 선정에 대한 그 반발 여론, 우왕좌왕했던 국방부의 그런 반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고육책이 아니었나. 예. 그래서 국방부의 그런 난처한 입장을 반영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최소한 성주 주민들의 반발처럼 김천 주민들의 반발이 없으려면 공론화 작업은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국회는 고사하고 국무회의에서조차도 논의조차 의결조차 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또다시 성주에 이어 김천까지 주민들이 반발할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방부의 이 밀실행정 문제가 크게 도마에 오를 것 같아서 우려가 많이 되는 지점입니다. 예, 제3부지는 결정됐지만 과제는 지금 마무리가 안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국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파행이 계속되니까 여야 3당에서 이제는 좀 대화를 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지만 또 여야 간의 신경전이 더 치열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제부터 보시죠. 대통령께서 좀 많이 걱정을 하셔서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러 왔습니다. 민들 중조차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빨리 좀 단식을 멈춰줬으면 좋겠다. 입법부의 수장입니다. 큰 어른입니다. 집권여당 대표가 6일째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짜장면 먹는 모습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대한민국의 갈등은 대한민국의 어른이 대통령이 풀어야 돼요. 국회의 갈등은 의장 책임이에요. 어른의 책임이에요. 네, 김재원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네요. 대통령이 걱정하고 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일단은 첫째 그 건강 문제를 염려해서 예. 이제 중단해라 하는 뜻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은 단식도 중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어떤 비판 여론을 감안해서 이제 소위 국감 포기 이것도 중단해서 국감을 참여할 때가 되지 않았냐 하는 건 직접 말을 안 했지만 그런 것도 검토할 시점이 됐다는 거를 살짝 내비친 거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재원 정무수석이 이정현 대표를 만난 뒤에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재원 정무수석의 얘기 같이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좀 많이 걱정을 하셔서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러 왔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답변은 어땠나요? 아직은 너무 의지가 강해서 조금 더 지속하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도에서 좀 중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단식 중단 요청이 국회 정상화랑 좀 맞물려서 그 의미를 해석해도 되는 건지. 단식 방법은 지금 상태에서 이제 건강이 염려가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다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이정현 대표가 지금은 중단 못한다. 이런 완강한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 전해진 것이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이정현 대표라고 했을 경우에 대통령이 멈추란다고 해서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단식을 멈추면 그러면 야당이 주장한 것처럼 저 사람 단식 시작도 대통령이 시켜서 한 거고 멈추는 것도 대통령이 시켜서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한테 잘 보기 위해서 쇼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이정현 대표는 정무수석의 저는 요청에 응할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의 이 당사자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정현 대표도 물론 의원총회에서 부결하긴 했지만 국감 거부를 풀고 들어가라고 한 발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공은 국회의장에게 넘어온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이
서로 간에 감정이 격해졌지만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냉각 기간을 좀 거친 다음에 농성장에 좀 찾아가서 이정현 대표를 좀 달래고 예. 전후 과정을 설명을 한다면 충분히 이 문제는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대통령보다는 정세균 의장과의 관계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물밑 접촉 분위기도 좀 있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가 만났다고 하는데요. 만나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국회 운영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중립적으로 국회를 잘 운영하겠다. 이 정도의 의사 표명을 하면은 자기도 의장에게 가서 사과를 하겠다. 대한민국의 갈등은 대한민국의 어른이 대통령이 풀어야 돼요. 국회의 갈등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의장 책임이에요. 어른의 책임이다. 정진석 대표에게 국감 정상화를 위해서 조금 나서달라 얘기를 했더니 당내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 하면서 입도 뻥긋 안 하고 저만 연락에 설명했지만은 소득 없이 돌아갑니다. 정진석 대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저를 너무 야단쳐요. 정말 야단쳤을까요? 아니 뭐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제 저 화를 내는 건 있었겠죠. 근데 이제 한창 후배기 때문에 뭐 예. 야단쳤다고 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좀 박지원 원내대표도 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정진석 원내대표 전해진 얘기 들으면 좀 예. 정세균 의장이 모양새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근데 지금 예. 정세균 의장이 모양새를 만들어야죠. 지금 이정현 대표는 의원들한테 국감에 들어가라 그랬고 대통령이 이제 단식 중단해라 이렇기 때문에 예. 지금 소위 이제 국회 어른이 나서야 될 텐데 지금 새누리당하고 이정현 대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서로 지금 고속도로를 싹 들어가서 달리는데 뭔가 좀 인터체인지 뭐 엑시트를 찾아 출구를 찾아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체면이나 뭐 명분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만들어 거는 이제는 정세균 의장이 그걸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해법은 뭐냐? 지금 처음 새누리당은 처음에 사퇴를 주장하다가 지금 국회법 개정, 예. 중립적 운영에 대한 국회법 개정을 주장합니다만 그것도 쉽지 않고 예. 제가 보기에 그동안의 일에 국회 파행과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한 대국민 사과, 아까 유감이라 했지만 제가 보기에 사과를 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다짐, 예. 이 정도 하면 새누리당도 국감에 들어오고 예. 그다음에 이정현 대표도 단식을 풀고 이렇게 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정현 대표가 거듭해서 얘기한 게 사과 갖고 안 된다. 물러나야 된다. 그래야 난 단식 중단할 거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진석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모양새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말이 그렇지 뜻이 그렇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오늘 단식을 풀라고 한 거는 정세균 의장이 사퇴하지 않았는데도 풀라고 한 거 보면 정세균 의장 사퇴까지는 바라지 않는 게 은연중으로 좀 전해진 것 같고요. 예. 다만 촛불이 꺼지기 전에 크게 한번 일렁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새누리당과 국회의장의 강대강 대치가 예. 세진 거 보면 곧 타결될 점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정현 대표의 단식은 정세균 의장이 풀어야 될 몫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감 거부하고 국회 파행 사태는 3당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풀면 투트랙으로 풀릴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예. 이정현 대표 단식은 좀 연휴를 거치면서 국회의장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가에 따라 풀리겠지만 예. 국감 거부 사태는 이번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3당 원내대표 만나면서 곧 타결되면 그것이 타결되면 모든 뉴스가 국감으로 가면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풀기도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선차적으로 풀릴 것 같습니다. 정세균 의장이 뭐 제스처를 취한다면 어떤 내용을 담은 내용을 취하게 될까요? 저는 자연스럽게 예. 농성장을 방문해서 예. 운영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정현 대표에게요? 예. 농성장에 가서 오해가 있는 부분에 내가 한 말의 취지, 맨입 발언이라던가 예. 그다음에 국회법 77조에 대한 것들은 이런 해석의 여지도 있다. 예. 근데 앞으로 이걸 유념해서 하겠다라고 사과의 자리를 먼저 갖는다면 예. 이정현 대표도 충분히 그 명분을 가지고 단식을 중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 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고 조금 전에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어른이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이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새누리당을 그야말로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새누리당의 입장 들어보시죠. 입법부의 수장입니다. 큰 어른입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짜장면 먹는 모습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대인적인 풍모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권 여당 대표의 단식을
보란 듯이 비웃는 것으로 국회 수장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비신사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입니다. 정세균 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로 돌아와서 이정현 대표에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진입니다.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롱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동료 의원에 대한 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정현 대표 단식 닷새째 올라온 국회의장의 이른바 짜장면 먹방 사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진을 함께 보시죠. 정세균 국회의장이 인스타그램에 이제 올린 사진이라고 합니다. 올린 날짜는 오늘이고요. 국회의장실 측에서는 그런데 오늘 먹은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해서 더 큰 논란이 됐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오늘 먹은 예. 게 아니면은 더 좀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이렇게 먹는 사진을 올린 거는 보면은 예.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하는 와중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대비돼서 무슨 의도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저런 판단을 했을 거라 보지는 않고 예. 실무 참모진들이 좀 요즘에 분위기가 좀 업돼가지고 좀 판단 미스를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정세균 의장에 대해서 보수층이라든가 중도층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니까 부정적인 기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통적 야권 지지층에서는 또 굉장히 정세균 의장이 좀 소위 떴다는 거예요. 예. 그동안 인지도가 좀 낮았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야권 지지층을 많이 의식하는 그 참모진들이 좀 거기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판단 미스한 거 아니고 경솔한 것 같고 예. 그래서 하여튼 내렸다는데 저런 실수는 반복이 안 되는 게 네. 좋죠. 하필이면 먹방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게요. 예. 짜장면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제가 볼 때는 예. 아무튼 모르고 했다면 제가 보기엔 사려 깊지 못한 거고요. 맨입 발언도 그렇고 송영길 최고 뭐 잘한다는 얘기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생각 없이 한 던진 말이 이런 전국이 긴장할 때는 큰 일파만파가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알고 했다면 정말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본인 스스로 그 의장 측에서 내렸다는 거 보면 그 사진이 오해를 받을 만하고, 물론 취지야 우리도 이렇게 짜장면 먹고 고생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백발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예. 제가 볼 땐 내린 것 자체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걸 인정한 거기 때문에 예. 이 국면이 더 확산되지 않고 빨리 사과하고 마무리돼서 원래 본질적인 문제인 국회 운영에 대한 중립성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국감에 대한 조속한 복귀 문제로 본질적인 문제로 빨리 돌아가는 게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정세균 의장이 두문불출하고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이 이런 감정 싸움을 더 격화시키고 있다는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의장의 책임이 있는 건데요. 의장인 책임이 예.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국회의장 공간에 찾아갔는데도 예. 면담을 안 하고 계속 이제 잠행을 하고 이렇게 피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부딪혀봐야 특별한 합의 노출이 쉽지 않다는 또 전략적 판단도 했을 겁니다. 또 예. 이거 그러면서 또 새누리당을 격앙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미 다 여기저기서 물 밑에서 지금 타협하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게 좀 예. 물이 올라 있기 때문에 예. 3일 날 제가 보기에 이제 호주로 이제 출국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3일 날 호주 출국하기 전에 지금 1일, 2일 이제 한 이틀 남았으니까 예. 그 사이에 대타협, 정치는 역시 절충의 또 예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절충하는 타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특히 이제 지금 정세균 의장은 그 전에 의장 되기 전에 별명이 뭐냐면 미스터 스마일. 그렇죠. 그다음에 뭐 또 신사상도 많이 받아 백봉 신사상 예. 이런 거 만들어서 신사 정치인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오늘 아까 그런 사진 올린 것도 그렇고 이미지 안 맞거든요. 요즘에 예. 일들은. 그래서 원래 본래 이미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주 양보를 하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뭐 짜장면 사진으로 새누리당이 상당히 이제 격분을 했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하면서 공세를 높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도 또 공세를 취했습니다. 이른바 우씨 논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우씨 천지다. 뭐 이제 우병우를 또 이제 지칭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심지어 어제 모 의원은 정세균 의장이 의장석에 앉아서 우씨 천지야라고 말한 것이 중립성 위반이랍니다. 제가 우씨인데 우씨 천지가 어떤 겁니까? 그게 무슨 중립성 위반의 근거입니까? 우리 분 중에서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다. 이 주장하신 분은 앞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우씨의 표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제가 경고하고 국민 같은 소리 해봅니다.
우씨가 많으니까 헷갈립니다. 여기서 우씨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볼 때 뭐 극단적인 강대강 예. 대치보다 저렇게 웃음 주는 게 좋긴 한데 예. 본질적인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그날 송영길 최고 잘했어라고 하는 그 전체 국회 대표 중립적으로 가진 의장이어야 될 사람이 야당의 소속의 의원을 그 송영길 최고 잘했다고 한 편파적인 걸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가 그 녹취 중에 아마 우씨가 많다 이런 얘기가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요새 우병우 그 정무성 그 민정수석 문제라던가 예. 우윤군 사무총장이라던가 우상호 원내대표라던가 우씨가 희귀성인데도 불구하고 원체 많다 보니까 예. 저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일 텐데 아마 국회의장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란에 대한 얘기를 본질적으로 꺼내기보다 애둘러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문제를 삼느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 아마 제가 우상호 대표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는 말로 던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정세균 의장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일단 녹취록주의보다 녹취록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이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맨입 발언도 상당히 이제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무슨 예. 뭐 해임 건의안이 무슨 거래의 대상인 것처럼 말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은 이번 녹취록만 보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뭐 우시천지라는 말은 큰 문제가 안 되는 발언이고 어제 우리 송 최고 잘하더라라고 송영길 의원이거든요. 송영길 의원한테 예. 그 전날 뭐냐면 송영길 의원이 미르 그다음 K스포츠 예. 재단 문제를 총리하게 강하게 질의하면서 예. 이거를 잘했다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나름대로 야당으로서 한 걸 잘했다고 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맨입 발언에 이어서 이러니까 뭔가 국회의장 중립적 운영해야 되는데 왜 저런 이야기 했을까 하는 예. 뭐 가볍게 넘길 수도 있지만 예. 그런 오해를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다 녹취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예. 근데 국회의장은 일단 의장석에 앉으면 이제 다른 오해를 빚을 말을 안 하도록 본인이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송씨다, 우씨다 성이 많이 나오니까 새누리당에서도 의원들끼리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는 그런 뒷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야 간의 신경전도 치열하지만 새누리당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내부에서도 김영우 의원 국정감사에 소신을 지킨다면서 참가를 했죠. 이 참석 여부를 두고 징계를 해야 된다, 아니다. 내부 이견차가 큽니다. 들어보시죠. 김영우 그 국방위원장은 이건 해당 행위거든요. 예. 왜냐하면 소신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그 자기 소신 쫓으려면은 뭐 무소속해서 탈당해서 무소속해야죠. 징계 절차를 받자는 의원들이 거의 다수입니다. 새누리당의 무슨 징계니 당규나 이런 데 관계없이 저는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걸 저 그 뜻을 100% 동감을 합니다. 우리 당헌 당규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 개인 생각이고요. 그렇게까지 저희 당이 막하지는 않을 겁니다. 징계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강경파와 또 이제 비주류파의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매듭 지어질까요? 뭐 당론이냐 소신이냐처럼 예. 보이는데 아무리 당론도 좋지만 국회가 정한 의해서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것은 국회법이 정한 그리고 헌법의 중요한 그 가치인데 예. 그것을 거부하는 당론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고요. 또 하나는 과연 여야가 이렇게 정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보수 정당의 국방위원장이 안보와 국방의 중요한 문제인 국방위 상임위를 개최한 것이 새누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 고정 지지층들 새누리당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대다수 국민들은 김영우 의원 잘하고 있다. 역시 보수 정당이 야당과 싸우더라도 안보 문제, 국방 문제에 대해서는 저렇게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은 당론을 위배해서 전선을 흐트러뜨려서 예. 좀 따끔하게 경고하는 의미로 저런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인 그 제재까지 징계까지 나가긴 쉽지 않을 다음 거다. 주도 이런 분위기면 근데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저는 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유승민 의원 개인 얘기도 좀 해볼게요. 요즘에 이제 소신 발언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은 또 대학 특강도 했다고 하고요. 제3지대는 안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대권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요. 앞으로의 행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로 들어야 될까요? 지금 제3지대를 가겠다 하면 그게 문제죠. 예.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왜냐하면 예. 제3지대를 가겠다는 건 탈당을 하겠다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입당한 지 얼마 됐다고 또 해서 지금 현재 당연히 제3지대 안 간다고 해야 맞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새누리당 내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유승민 의원 지지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반기문 총장만 없으면 예. 우리가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 나머지는 뭐 김무성
전 대표라든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라든가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잖아요. 그러는데 만약에 열심히 뛰고 그래서 후보가 되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예. 그때는 제3지대로의 이탈을 검토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보면 새누리당은 초반부터 당을 떠나진 않고 대통령 후보 경선을 끝난 뒤에 진 세력들이 불공정 경선한 이유로 일부 이탈한 적들은 꽤 있지 않습니까? 두고 봐야 될 일이군요. 저도 짧게 예. 첨언하면 예. 정치적 노선으로는 친박과 대별된 중도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져나갈 텐데 근데 당내 세력이 없다 보니까 지난번처럼 친박과 무작정 갈등하기 쉽지 않아서 예. 오히려 친박과 화해해 나가면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만약에 친박 후보로 불시착할 경우에 예. 대안부재론으로 친박과 전격적으로 손잡고 타협해서 친박의 후보도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모색들을 해나가지 않을까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정세균 국회의장 이제 곧 출장을 가는데 출장 가기 전에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